예,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하는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저희가 뭐 에너지,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뭐 그다음에 새로운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초전도체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초전도체가 대체 무엇입니까? 일단 그 초전도체 그러면은 두 가지 요건을 먼저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기 저항이 제로. 요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어떤 그 물질의 내부에 있는 자기장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갑자기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 즉,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강력한 이 전기적인 자력, 그 다음 이것 때문에 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장이 갑자기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현상이 같이 나와야만 비로소 초전도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관련된 기사 보면 이렇게 공중에 뭐가 자석 같은 게 플레이트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밀려나는 현상이 이제 뜨는 거죠. 그죠? 그렇죠. 뜨는 현상에. 뜬 게 초전도체가 아니라 밑에 깔려 있는 게 초전도체예요. 그죠? 네, 바닥에 있는 자석이고, 거죠.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자석이고. 초전도체고 그 힘으로 마이스너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과학적인 발견이나 발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자기 부상 열차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극저온에서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상온에서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상압,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압에다가 극저온에서만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이 초전도체가 만약에 구현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자기 부상 열차,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도 이제 구동 모터가 만약에 내부의 부품에서 초전도체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그 효율이 좋은 모터가 생기죠.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모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봤을 때 이외에도 지금 그 자석이라든가 이런 그 전자기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우리 생활이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게 있고요. 떠서 가니까 아무래도 접촉면이 그죠? 접촉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빨리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쉽게 해서 이 자석으로 이제 뜨는 거 있잖아요. 반발로. 그 힘으로 가는 건데 시속 600km 이상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지금의 현재 있는 일반적인 그 고속철보다 더 빠른 그런 철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이퍼드라이브가 원래 좀 그걸 하려고 그랬죠. 네. 지금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연구라는 게 이제 여러 연구 학자들이 이제 검증하고 논문 하나 싣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저자들이 또 보고 뭐 몇 번 리턴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제 약간 좀 시범적인 걸 알리는 그런 데서 나와서요. 근데 또 글로벌 반응은 뜨겁더라고요. 지금 나온 발표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혹시 어떠실까요? 지금 그 한 두 군데 정도 그 유오빌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정도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거기도 꽤 굉장한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 정도면 좀 중요한데 그 이외에 다른 데는 사실 조금 그 약간 중립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중립만 나오더라도 사실은 좀 나쁘지는 않은 건데 그러니까 완곡한 부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쪽이 일단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데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중요한 거는 논문 자체에 대한 검증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실증을 해가지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논문에 나온 방식으로 다시 이제 반복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과학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일부는 나왔다 그러고 일부는 안 나왔다 그러고 지금 얘기가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잘 봐야 되고 만약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또 참 불행하지만은 제2의 황우석 사태 같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초전도 학회가 있더군요. 학회에서는 그런 걸 검증해 보겠다 우리도. 결국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검증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제 물론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는 건데요.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요거 논문하고 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납하고 구리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서 이 상온 그다음에 상압 초전도체를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검증이 됐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론적 기반이나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소재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관련돼 있는 엄청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돈을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상용화 기술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할 게 많습니다. 지금은 뭐 뭔지 모르고 올라가는 건 물론 이제 과한데요. 뭐 사실은 조금 뭐 이게 확실치는 않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는 계속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에서도 이게 되면 큰 여파가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개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꼭 이번이 아닐지라도 시간이 걸리면서 상용화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분야가 유망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이죠. 일단은 그 전기차, 그 다음에 UAM 같은 것도, 도심항공 같은 것도 이제 더 고출력에, 그래 네. 소형이지만 고출력으로 이제 뭔가를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다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망에서 구리가 아니라 초전도체로 된 그 전선이 깔렸을 때 거의 이게 열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완전하게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점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또 이제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동 모터가 초전도체가 들어간 구동 모터가 있을 경우에 배터리 팩의 크기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전기차가 굉장히 좀 더 그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이제 이슈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배터리 팩이 줄어드니까 2차 전지는 그러면 캐파가 줄어들고 부담이다 이런 요인이 한쪽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요인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 대신에 좋은 점 뭐냐면 전기차가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효율이 배터리가 올라가고.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가장 절반 이상의 가격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들한테 대중화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테마로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예. 미국 주식도 관련해서 오릅니까? 어떻게 투자자들은 대응해야 됩니까? 이게 조금 반반인데 네. 관련된 종목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네. 지금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는 이렇게 한 70% 올라갔다가 어제 이제 30% 마이너스가 났어요. 예. 사실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세력주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브루커라는 그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물리 진단 그 장비 업체인데 그쪽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내에서는 그 관련된 ETF나 이런 그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는 게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뭐 서남이나 덕성, 그다음 뭐 이제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계속 가지고 상한가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논문에 검증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증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벌써 기대성으로 강하게 테마성으로 간다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좀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저희 같은 사람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실체가 없으니까 조심하라는 건데요. 김성규 소장님처럼 그렇게 내용을 좀 뜯어보면서 그죠? 네. 공부를 하고 가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예, 밀리네요.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1% 밀리면서 초반에 좀 반등 기온들이 힘을 좀 잃어버리는 밀리는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